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양력 5월생의 2020년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력 5월 그러면 명리학적으로는 사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리학적으로 사달 그랬는데 이 사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의 생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4월생은 경금이라고 하는 기운이 오면 이 기운이 겉으로 드러나서 작용하게 됩니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해서 앞에 얘기했던 인, 묘, 진월생보다는 경금의 활용도가 조금 더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금은 숙련된 기술 또는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4월은 이제 그 약간 이제 습기가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지랑이 피는 시기 있죠. 그래서 4월은 뱀처럼 이렇게 뱀을 표현을 한 게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멀리서 봤을 때 뭔가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것이 뱀처럼 꿈틀거린다라고 해서 4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4월은 계절적으로 인, 묘, 진 하는 시기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가서 무언가를 배우는 시기 그러거든요. 근데 진월부터 4월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는 것은 위아래 조직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 뭐라고 하죠? 계급이 형성되는 시기를 4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월은 조직 체계 완성하는 를 형성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의 경금은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금이 개수를 보면 누구나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 그래서 시험을 보기에 좋은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을 같이 참여했을 때 성과가 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경금은 사화에 있어서 생지이기 때문에 생은 출생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막 태어난 그러한 일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월생이 경자년에 경금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되어서 밖으로 나와 있는 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좋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월 그랬으니 조후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또는 나의 일신상에 있어서의 편안함 이런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경금이 왔습니다. 그러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간에 병화가 있을 때, 4월에 병화가 천간에 있을 때 경금이나 개수 이런 것들은 조후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일신상의 편안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간으로 병화가 떠 있지 않고 개수가 있다면 그 개수의 수원을 형성하기 때문에 경금은 어떤 일에 있어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경금은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바람이 뭐 남녀간의 바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서늘하게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뜻해요. 그래서 개수가 있으면 습해지는데 경금을 만나면, 즉 사주에서 개수가 있는 사람들은 경금을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의 그 사상 또는 자신이 하는 일, 지식 이런 것들이 넓게 퍼져가는 것을 뜻해서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슈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주에서 을목이 있을 때 4월의 을목 경금의 조합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로 자수는 사화하고 큰 연결점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중에 무토가 자중에 개수랑 합을 했다 뭐 이렇게 암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암합은 큰 작용이 없죠. 왜? 암합이라서. 암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합 그러거든요. 그러면 혹시 무토가 간인데 여자이거나 재성인데 남자이거나 이러면 이제 자중의 개수랑
합해서 문제가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합이니 의심으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 사화 옆에 묘목이 있거나 진토가 있거나 했을 때 경금이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경금이 을목이랑 합해서 경금으로 나왔으니 혹 바람을 피거나 하면 들키기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토가 있으면 진짜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토가 자수를 만나서 신금을 불러오면 사신, 합, 형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중에 을목과 사중에 경금이 암합을 했는데 자수가 신금을 불러와서 경금이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경금이 을목이랑 합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이렇게 돼서 이제 육친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라면 여자라면 경금은 남편인데 남편이 을목이라고 하는 비견과 합해서 천간으로 경금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사회적으로 알려질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회적이라고도 하지만 활동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이 승진이나 명예를 얻지 않으면 바람으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냥 바람 핀 걸로 소문이 나기도 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승진을 논하냐면 경금 입장에서 정제는 안정적인 자산이죠. 그런데 자수가 진토와 합하면서 신금을 불러와서 형살 쳤으니 경금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명예가 없던 것이라면 명예로 드러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위의 것들에 있어서 작용력은 육친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암합은 내 팔자의 암합은 형, 충, 파, 해로 움직임이 보이니 남들도 알아채요. 근데 형, 충, 파, 해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천간으로 암합의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형충을 맞았는데 운에서 천간으로 드러나면 이게 이제 100%입니다. 뭔가 이렇게 드러나서 뭔가 이게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볼 때 이제 이런 걸 참고해서 얘기를 하면 좀 귀신같이 찍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암합은 운에서 형충 칠 때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나만 아는 일,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만 아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간으로 드러나는 운의 형충을 맞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드러나는 운이면 망신을 당해도 크게 당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고 형충을 맞으면 그냥 가까운 사람들만 알게 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나쁘게 얘기를 하면 안 좋게 생각해서 바람을 피웠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좋게 얘기를 하면 이 경금이 재성이라거나 관이라거나 또는 다른 육친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얻는가 또는
잃는가? 이것은 사주에서 이게 희기를 논했을 때 희신, 용신 이런 것이었다면 좋은 작용, 긍정적인 작용으로 해서 내 남편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행위 또는 내 배우자가 천간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했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근데 형살이니 그 과정이 좀 생각지도 못했던 뜬금없이 남들 모르게 진행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진토가 있는 4월생인데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 경금이 드러나는 거, 이것이 긍정적으로 날 건지 부정적으로 날 건지는 이 경금의 작용력이 용신인지 희신인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 올해 최고의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망신을 당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명리학적으로 보는 4월생에, 그러니까 4월생이 아니고 5월생이죠. 명리학적으로는 사달생이 이제 경자년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타로 카드 상으로 봤을 때 5월생, 양력 5월생이 어떤 운을 맞이하겠는가라고 보는 건데요. 개인적인 상황을 뜻하는 자리에서 소드 나이트 카드 역방향이 나왔네요. 소드 나이트는 성급하게 움직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역방향음은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비, 구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양력 5월생들은 시비 구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군가와 싸운다거나 그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소드 에이스의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서 떨어져 나갑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어떤 판단을 내려서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나 나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있어서 펜타클 페이지 역방향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것을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작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작은 성취를 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즉 형제 간의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 간의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취미생활이라든지 개인적인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을 뜻하는 퀸이 나왔거든요. 컵의 퀸은 컵의 여왕은 대체적으로 조용한, 속에 담아두는, 그래서 이제 뭔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그냥 조용한 그런 가정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정 상황, 연애하는 사람은 눈치 보는 연애를 뜻하기도 하고 자불안석을 뜻하기도 합니다. 황제 카드의 역방향 같은 경우는 황제 카드의 정방향이 권위적인,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애인이 없을 경우에 주변에 여자가 많은데 내가 알아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면, 역방향은 자불안석, 있는 사람도 떠나갈까봐 걱정되는, 또는 좀 대센 사람을 만나서, 강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애인이 있거나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인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첫 번째 카드에 있어서도 좀 내가 성급했다, 뭔가 도전적이다 이런 의미로 나왔는데 연애 상황에 있어서 조금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올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적인 상황에 있어서 펜타클 9번 같은 경우에 원래 정방향은 좀 뭐랄까요, 스스로가 만족하는, 자아도취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면, 역방향은 풍요 속의 빈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건강에 있어서 정기점검 같은 거 좀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방과의 관계, 이게 이동을 뜻하는 뭐랄까요, 소드 6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1번 카드,
그리고 1번 위치, 5번 위치, 그리고 7번 위치까지 조합을 하자면 애인이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신혼 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속에 담긴 것이 많아서, 즉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쌓인 게 많아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질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애정운이 되게 안 좋은 때거든요. 양력 4월 5월생은. 근데 양력 5월생이죠. 5월생은 아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4달생이 자수를 만나서 혹시 진토나 묘목이 옆에 있는 경우에 이것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바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 또는 애인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바람을 피고 있다면 올해는 들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양력 5월생인 혹시라도 연예인이 있다거나 그러면 올해 이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거래처라든지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멀리 떠나가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 그리고 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답답해서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딱 카드 그림만 봐도 답답하죠. 소드카드 8번의 역방향인데요. 소드카드 8번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방향이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말 힘든 상황을 뜻하는 거고요. 재정 상태에 있어서는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일 벌리기 좋지 않은 때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직장인들은 이런 때 회사를 관두면 좋지가 않아요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직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런 시기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이러면 좋지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공부나 외국과 관련되는 위치인데요. 이 위치는 컵의 7번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실력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공부를 하더라도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의미냐면 혼자 공부하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하세요 하는 거예요. 또는 내 실력이 좀 부족한데 스스로가 정말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좀 들어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사회적인 활동 위치에 있어요. 이 위치는 이 위치는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의미하는 지팡이 6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떤 일에 대한 프로젝트를 잘 완성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상을 탄다거나 하기에는 참 좋은 위치에 좋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지팡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멈춰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출발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작스럽게 친해지는 사람이 있다거나 갑작스럽게 연락 두절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올해 상태가 썩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뭔가 연락이 두절이 된다거나 갑작스럽게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러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위치는 숨겨진 적 그랬거든요. 근데 교환 카드 역방향이 나왔어요. 교환 카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역방향이라는 것은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숨겨진 적은 나보다 윗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그 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할아버지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멘토에게
조언을 들었는데요. 그 조언이 잘못된 조언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멘토라고 생각되는 또는 나보다 많이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조언을 했다면 그 조언에 너무 신뢰를 하지 말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숨겨진 적으로 나타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기의 현재 위치와 숨겨진 적에서 조언자도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언을 듣기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총평을 얘기를 하는 위치에서 우유부단함을 상징하는 연인카드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대개 이 연인카드의 역방향 같은 경우는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즐거운 연애 또는 마음에 들뜬 상황 그리고 뭔가 이렇게 희망찬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역방향일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우유부단하다거나 연애 관계에 있어서의 삼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애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시면 올해 그래도 좀 무난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의 프로젝트의 성과가 잘 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 일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상대방과의 다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걸로 양력 5월생의 2020년 운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